안녕하세요. 인라이프 광고주 1사업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팀 안소영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실수가 있었는데요. 좀 양해 부탁드려요. 저희가 에드테크 회사라고 하는데 이 테크에 좀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해석하고 그 데이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마케터입니다. 제 소개를 짧게 드릴게요. 이제 다들 대학 졸업하시면 이렇게 광고를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길로 시작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대행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기획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저는 일단 온라인 광고, 종합 광고 대행사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저는 광고과 전공은 아니고 시각 디자인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회사를 퇴사를 하고 다른 마케팅 회사로 입사를 했고요. 그때 이제 팀장직을 하면서 팀을 이제 좀 운영해보고 또 광고주 영업이나 이제 수주를 하고 직접적으로 매출을 내는 일을 했었습니다. 상업 마케팅을 퇴사하고 또 1인 프리랜서 개념으로 좀 이제 마케팅 기획이나 외주를 통해서 일을 진행을 했었고요. 좋은 기회가 돼서 인라이플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라이플에서는 지금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팀이라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저희 회사 브랜딩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브랜딩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한테 온라인 광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고객의 언어로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컨텐츠 마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광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온라인 광고의 첫 시작은 누가 살까를 고민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살까? 이건 이제 우리 타겟을 정하는 거죠. 내 브랜드와 서비스 과연 누가 고객이 될까? 요거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타겟들이 또 어떤 여정을 거쳐서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에 도달할까를 고민하는 게 온라인 광고를 기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설정한 타겟이 우리 브랜드랑 서비스까지 오기까지 검색이라든지 인스타 광고에서 보게 된다든지 유튜브에서 우리 브랜드를 처음 보게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자기가 마케팅하는 서비스나 아니면 내가 사업주로 있는 사업, 이 브랜드를 어떤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게 될까를 먼저 고민을 하시면 그 다음에 마케팅을 이제 시작하시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내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마주치게 되는 길목마다 서 있는 것을 온라인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볼 때 치킨집을 하는데 내가 우리 고객이 나를 어디서 볼까 고민을 하는데 인스타 전 국민한테 날리고 그러진 않죠. 내 고객이 내 광고를 우리 동네 버스 광고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옥외 광고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이런 길목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온라인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길목을 이제 소비자 여정이라고 하고 또 퍼널이라고 하는데 이제 1학년부터 4학년분들까지 다 계시니까 퍼널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실무로 들어오셔도 이 퍼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인지, 흥미, 이제 구매 결정, 그리고 실제로 구매하는 액션 단계 이렇게 4단계로 나누는데 퍼널이 깔때기란 뜻이에요. 다 아시겠죠? 근데 이 맨 위가 왜 제일 크고 갈수록 좁아지냐? 이건 그 인지를 하는 사람들의 양은 크고 그 사람들이 구매까지 갈수록 점점 이 길에서 이제 모수가 작아진다는 말이거든요. 이 퍼널을 잘 생각을 해서 이 단계에 우리가 어떤 광고로 침투를 해야 할까를 고민하시면 고민하는 습관을 많이 들이시면 실무하실 때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퍼널이 4단계가 너무 작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소비자 구매 과정 자체가 엄청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4단계로 나누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6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 6단계는 소비자 한 명이 구매 1을 일으킬 때 이제 고민하게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품이나 서비스를 인지하고 거기서 호기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가 가격이 좀 시장가에 비해서 높진 않을까, 상품이 고장이 있진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직전 이제 구매 직전의 망설임. 저희 뭐 여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장바구니에 신나게 담아놓고 결제 직전에 다 나가버리잖아요. 마음속으로는 마치 이거 산 거 같죠. 그게 바로 이제 구매 직전의 망설임. 그리고 그 다음이 결제의 간편성입니다. 저희가 온라인 광고를 하다 보니까 이 결제의 간편성 단계에도 저희 마케터들이 많이 관여를 해 있지 않으면 온라인 광고 어쨌든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구멍이 쉽게 납니다. 그래서 이 결제 간편성까지 저희 마케터들이 다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말하는 온라인 광고는 이 인지 부분과 호기심 단계를 잡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뭐 유튜브 광고, SNS 광고, 간판, TV 광고 이런 부분이 우리 브랜드와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인지시키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정보,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더 알리기 위해서는 SNS 채널, 유튜브 채널, 블로그, 상세 페이지 이런 부분에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의심, 그리고 구매 직전의 망설임은 이제 우리 서비스 상품의 페이지까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랜딩 페이지에서 이 상세 페이지의 구성에 따라 사람들이 의심하거나 구매 직전에 망설이는 거를 많이 이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결제 간편성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UI, UX를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자랑도 많이 협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케터가 되고 싶은 분들은 개발단도 좀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부분이 온라인 광고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인지, 호기심, 그리고 정보 습득 이 단계를 잡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의 거의 첫 단계를 저희가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자사 브랜드에 들어가셔서 인하우스 마케터가 되시던 아니면 대행사에 가시건 모든 이제 광고주 분들은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먼저 이제 의뢰를 하세요. 그 다음 이 소비자를 확실히 사로잡는 건 우리 상품과 브랜드의 퀄, 그리고 우리 내부 사이트의 어떤 구조 이런 게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 온라인 광고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인지와 호기심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왜 넣냐면, 그러면 우리가 인지, 호기심, 정보 습득 부분만 알면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 광고주들은 어쨌든 구매 하나를 이 마케터의 역량 1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의심 구매 직전의 망설임, 결제 간편성을 이건 광고주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마케터들이 이 부분을 다 알 수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인지, 호기심에 있는 광고를 통해서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를 해석하면서 저희가 이 결제 간편성이나 구매 직전의 망설임 단계를 개선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6단계를 다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데이터를 인지, 호기심을 잡기 위한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데이터 적재, 또 트래킹을 하고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세 페이지를 좀 개선을 하고, 우리 UI를 개선을 하고, 또 소비자들이 어떤 것에 반응을 하는지를 알고 유튜브 채널이나 SNS 채널을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온라인 광고에서 얻어낸 데이터를 현상만 읽어내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액션 플랜을 짤 때 넥스트 단계가 무엇인지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략이 이런 상세 페이지나 UX, UI 개선에 이제 들어가겠죠. 이건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이제 브랜드 인지와 호기심 유발 부분에 있는 온라인 광고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모바일로 핸드폰을 막 볼 때 나한테 자꾸 뜨는 광고들을 그냥 쉽게 말해서 브랜드 인지와 호기심을 위한 온라인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 유튜브, 카카오 이렇게 있고요. 메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인스타랑 페이스북이에요. 요즘에 다 Z세대들이시죠. 인스타, 페북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메타예요. 그 다음에 GDN, 그리고 네이버, 네트워크 매체가 있는데요. GDN 같은 경우는 구글 배너 광고예요. 근데 구글 애즈라는 이 플랫폼에서 유튜브 광고, 그리고 GDN, 구글 배너 광고, 구글 키워드 광고를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있고 네트워크 매체가 있는데, 네트워크 매체는 좀 이 업계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잘 들어본 이름은 아니실 거예요. 네. 네트워크 매체가 뭐냐면 이렇게 기사 보시면 기사 갖고 광고가 왜 이렇게 많이 떠 이런 거 있으시죠? 그거 다 네트워크
매체입니다. 이 몰로코 같은 경우는 그 대표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만드신 분이에요. 안익진 대표라고. 몰로코도 요즘에 좀 핫한 기업이고, 그 크리티어랑 몰로코는 이제 외국에서 시작을 한 기업이고, 모비온, 어크로스, 리얼클릭은 한국에서 시작을 한 기업입니다. 모비온 왜 이렇게 제일 크게 넣었을까요? 저희 회사가 잘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메타, 아까 인스타랑 페이스북에 노출되는 광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온라인 광고, 아까 말씀하신 RTB 이런 플랫폼을 좀 나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페이스북 광고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여러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다 플랫폼은 다르지만 결국 한 플랫폼을 잘 운영을 하시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냥 UI만 조금 다를 뿐이지 기능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개인 계정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걸로 광고 계정 바로 열어서 시작해보실 수 있으니까 딱히 뭐 광고주 계정이나 우리 회사 계정이 아니어도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연습하기에 참 좋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메타 같은 경우는 계정 하나를 세팅을 해서 노출 지면을 조정하는 거라서 인스타, 페이스북 한 번 세팅하고 두 개 지면에 다 동시에 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이 페이스북에 노출되는 거고요. 오른쪽이 인스타에 노출되는 건데 세트 설정은 이 뒤에 있는 이 플랫폼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윈도우 키 하단에 우측 하단이래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은 구글 애즈인데요. 이것도 아까 메타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 빨간색 네모 치신 거 보시면 한 플랫폼에서 좀 GDN하고 키워드 광고 같이 세팅해 놓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다 한 플랫폼에서 여러 광고를 세팅할 수 있고 그 여러 광고를 통해서 들어올 개요를 이렇게 한 화면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여가 시간을 많이 소비하시는 유튜브일 것 같은데요. 유튜브 광고는 플랫폼을 따로 설명해드리진 않고 이 형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세팅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구글 애즈에서 다 세팅을 하는 거고, 사실 유튜브는 타겟팅이나 세팅보단 이 컨텐츠가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세요. 타겟팅 없이 노타겟팅으로 돌려도 컨텐츠가 훌륭하면 다 먹힙니다. 그래서 유튜브 광고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형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유튜브 광고를 보실 때마다 이거는 뭐 TBC 형식인지 내러티브 형식인지를 스스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시면서 좀 보시면 좋고, 나중에 실무하실 때도 결국엔 내가 컨텐츠 많이 본 게 힘이 되고 좋은 레퍼런스가 되니까 아싸리 나는 유튜브 진짜 많이 본다 하시면 그 공부라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이렇게 혼자 광고를 많이 분류해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저희가 유튜브 콘텐츠 제안할 때 썼던 제안서를 캡처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안서 나간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러티브 형식도 있고요. 그 다음은 아까 이제 저희 모비온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배너 매체입니다. 이렇게 기사 보면 여러 개의 그림이 막 이렇게 광고가 뜨죠. 근데 이렇게 지금 왼쪽에 크게 있는 거는 구글 광고 지면이고요. 저희가 크리테오 그리고 모비온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 광고 어느 회사에서 내보내는 거다? 아시는데 말 못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 우측 상단에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거나 핸드폰으로 하실 때는 클릭을 해보시면 이 매체 회사가 어딘지 뜨거든요. 아, 너무 보기 싫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떠 하면 그 회사 탓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배너 이렇게 이제 종류도 다양합니다. 고정 배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포토샵 좀 만드시는 분들 아시겠는데 이렇게 배너를 직접 포토샵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고요. 상품화 배너는 따로 뭐 배너를 만들지 않아도 그냥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크롤링해서 다 가져오는 거예요, 스크립트를.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1인 기업이라 디자이너도 없습니다. 저 진짜 그림판도 못합니다. 이러시는 광고주분들한테는 따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 하나만 심으면 다 자동으로 끌어옵니다. 이렇게 해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 배너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커버, 이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어떤 사이트 들어가면 내가 뭐 누르지도 않았는데 막 갑자기 뜨는 광고 지면 있죠. 그 광고 지면 다 아이커버 지면이고요.
실제로 광고주한테도 꽤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티브 애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기사고 또 어떤 건 광고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잘 알아차릴 수 없도록 교묘하게 이 기사단에다가 숨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되게 자극적인 광고나 뭐 다이어트 광고, 뭐 몇 주 만에 막 몇 킬로 뺐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코피, 뭐 성형, 뭐 시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저희는 저희 자랑인데 그 네이버, 뭐 유튜브, 구글 같이 자기네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제휴할 수 있는 곳들은 그냥 거의 대부분 제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 1위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카카오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 PC카톡 쓰면 이렇게 밑에 배너 다 뜨죠. 이걸 이제 모먼트 광고라고 하는데, 이 지면만 하는 게 아니라 모먼트를 한번 세팅을 하면 카카오에서 제휴하고 있는 모든 지면에 다 내보낼 수가 있어요. 모비온도 카카오 비즈보드에 광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키워드 광고도 있고, 카카오가 키워드 광고도 있고 브랜드 검색도 있는데요. 이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키워드 광고를 꼭 해야 하는 업종들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앞에도 계속 뭐 네트워크 배너, 유튜브, 구글 배너 이런 거 말씀드려서 배너가 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케터들은 내 광고주한테 맞는 광고가 뭔지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배너 광고가 만약에 맞지 않고 이 광고주는 키워드 광고를 해야 되는 광고주다 하면 저희가 키워드 광고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브랜드 검색은 아까 제가 퍼널 그 6단계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서 의심 단계를 잡는데 진짜 좋아요. 예를 들면 대출이나 분양 이런 쪽은 이 업체 뭐 하는 업체길래 이렇게 자꾸 나한테 연락이 올까 궁금하잖아요. 한번 검색을 해보게 되겠죠. 그때 이렇게 브랜드 검색 하나 깔아두면 어떤 분들은 이게 광고가 아니라 이 네이버에서 이 업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위에 떴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른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의심 단계를 잡기 위해서 브랜드 검색도 많이 깔아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이렇게 고정 배너, 성과형 디스플레이, 브랜드 검색, 키워드 광고가 있어요. 고정 배너는 맨 위에 타임보드, 그리고 옆에 롤링 배너가 있는데, 이 타임보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 낮 3시에서 4시에는 한 2천만 원까지도, 1시간에 2천만 원까지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 새벽 3시, 4시 이럴 때는 3, 400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저 롤링 배너 같은 경우는 주 단위로 계약을 하고 일주일에 한 3, 400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선거 기간에 선거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딱 그 일주일 한 2주 깔려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성과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아까 카카오 모먼트처럼 한번 세팅을 하면 네이버가 갖고 있는 지면에 다 이제 내보내주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브랜드 검색 있고 키워드 광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 SA 광고의 비중이 줄고 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브랜드와 상품과 서비스에 따라 다를 뿐 SA 광고의 비중이 줄고 있는 건 아니에요. 화장품, 옷, 휴대용 배터리 충전기입니다. 온라인 강의. 저도 MZ세대를 줄임말 써서 화장품, 옷, 이 배터리 충전기,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특히 옷 보이면 사지 않나요? 이거 집에 옷이 없어서 막 나 옷 필요해 막 이래서 검색해서 사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옷 집에 쌓였는데 보면 왠지 필요 또 사야 될 것 같잖아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빨간색, 핑크색 엄청 많은데 다 다른 핑크 볼 때마다 사고 싶죠. 이런 건 배너 광고가 맞는 품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배관 수리공, 내가 인스타 광고를 보는데 배관 수리공 광고가 떴어요. 그러면 배관 터지나요? 아니죠. 근데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죠. 화학 배달, 이삿짐 센터, 피아노, 차,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에 의해서 내가 필요할 때 구매를 하게 되는 광고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냉장고 한번 샀는데 필요 없는데 검색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자꾸 나 필요 없는데 나한테 자꾸 배너가 뜨더라. 그럼 그 사람들은 바보여갖고 냉장고 차를 배너 광고를 돌리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한번 검색을 해보신 분들을 이분들이 관심사가 있다라고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차나 냉장고가 뜨는 겁니다. 피아노 같은 경우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하고 구매까지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또 우리 광고를 띄울 수 있겠죠. 그런 경우, 리타겟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배선 수리공 화환 배달 이 부분도 다 배너 광고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필수적으로 검색 광고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 품목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이폰 Z 플립 같은 경우도 하나 사면 또 안 사잖아요. 화장품이나 옷같이 다 하나 사면 또 사지 않는데 왜 배너 광고를 할까요? 신제품이 나왔을 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 별로 이렇게 고장난 것 같지도 않은데 왠지 이 아이폰이 자꾸 뜨면 내가 좀 새 거 써야 될 것 같고 이게 쓰라고 먹거리를 쿡 찌르는 거죠. 그런 목적이 있을 때 그런 목적이 있는 상품들은 또 배너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 목적에 맞게 광고 상품을 고르는 거지 절대 SA가 비중이 줄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왼쪽 화장품 입은 분들은 보이면 사는 거고 가운데 부분들은 필요할 때 사는 것들 이런 건 SA 광고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보이면 왠지 필요한 것 같은 물품들도 배너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관통하는 얘기는 우리 브랜드를 처음 만나게 되는 여정을 잘 생각해보고 그 여정에 맞는 이제 광고 상품들을 기획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실무 들어가셔서 광고 우리 브랜드 무슨 광고 할까요? 이 광고전에 맞는 광고 한번 짜봐라. 그러면 이제 유튜브 광고, 인스타 광고 요즘 다 하니까 넣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실무하실 때 제일 첫 번째는 이 광고주의 상품이 어떻게 하면 팔릴까 그리고 누구에게 팔릴까를 고민하는 단계라고 고민하는 게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고를 송출할 플랫폼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정했으면 콘텐츠를 어떤 걸 내보낼 것인가가 있어야 되죠. 이 부분은 광고 소재 기획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연으로는 좀 설명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저는 이게 감의 영역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감의 영역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 링빙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소비자의 뇌를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좀 구분을 한 거예요. 자극 유형이 발달한 소비자가 있고, 지배 영역이 발달한 소비자가 있고, 균형 유형이 발달한 소비자가 있습니다. 자극 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릴, 레저, 짜릿한 거,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소비자 유형이 있고, 지배 유형 같은 경우는 비싼 시계, 차, 이런 거 인스타 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지배 유형. 내 돈이나 권력, 명예를 좀 중시하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분들. 그리고 균형 시스템은 부모, 아이를 가진 분들을 소비자로 타겟팅할 때 우리가 균형 시스템을 많이 자극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 유형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상품을 누가 살까를 고민할 때 그 누가 살까가 정해졌으면 그분들이 어떤 시스템이 발달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맞는 그리고 그걸 자극하는 콘텐츠를 짜면 좀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은 제가 볼 때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관심이 있고 관련 레퍼런스를 많이 보고 어떤 재료가 쌓이면 그 감이 좀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팀 운영할 때 저희 팀에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필독서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책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라고 아까 그 링딩맵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소비자분들의 뇌를 분석한 그런 마인드를 분석한 책이고요. 핑크 펭귄은 검은 펭귄들 투성이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핑크 펭귄이 되어서 좀 돋보일 수 있을까를 말하는 책이고 그 다음은 스틱. 사람들의 마음에 착 붙는 메시지를 구성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책입니다. 다 자기계발서나 이런 개요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진짜 구체적인 팁을 주고 있고 저도 실제 실무할 때 컨텐츠 진짜 죽어도 못 짜겠다 그러면 실제 이런 책을 보거든요. 한번 미리미리 읽어두시면 나중에 이력산정 쓸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스틱 같은 경우는 자소서 쓰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소서 자체가 어차피 나를 광고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소개하는 그 면접자의 그 마음을 착 붙는 메시지 하나를 쓰고 싶으시다. 그럼 이 스틱 책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런 책을 이제 참고해서 만들었던 컨텐츠 예시고요. 보면 소비자를 생각하고 그 소비자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뭘 자극할 것인가를 다 생각을 해서 제작을 했던 거거든요. 이 마지막에 마스크 같은 경우는 애기 마스크였어요. 타겟이 애기는 아니겠죠. 다 부모님이겠죠. 그럼 우리 애기를 위한 거라면 다 주고 싶은 부모 마음, 우리 애기한테 위험하다를 자극하면 부모들이 이제 화들짝 놀라면서 사시겠죠. 그래서 이제 공포심 유발형.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도 이제 타겟은 운동을 좋아하는 여자분들 자극 시스템을 발달했는데 이제 스포츠브라 광고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들리면 처지는 거라 이것도 공포심 유발형이고요. 첫 번째는 균형 시스템이 발달한 이제 OTT 서비스 이용자분들이 한 푼이라도 더 쓰고 싶지 않죠. 나 남보다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브랜드가 좀 대중한테 다가가기 힘든 브랜드거나 많이 광고로 솔직한 얘기를 하기 힘든 컨텐츠 같은 경우는 웹툰형으로도 요즘 많이 제작을 해요. 인스타 많이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웹툰 작가분들 많이 인스타에서 활동하시죠. 그분들을 실제로 섭외를 해서 우리 브랜드랑 한번 콜라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웹툰형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제안서를 또 가지고 오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아주 넘어가도록.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괜찮습니다. 네. 이건 컨텐츠 제안서는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시는 실제 신입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칭따오를 기획하신 분이 저한테 좀 레퍼런스로 쓰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보여주신 거고 제가 좀 여기에다가 몰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감상을 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안서가 좀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고요. 네, 죄송합니다. 보시면 제안서에서 그 그림이 그려지죠. 대충 어떻게 완성본이 나오겠다 하는 부분들. 이게 왜 이거냐면 2018년 거라서 약간 옛날이에요. 양꼬치는 진짜. 소리 효과를 이용한 콘텐츠입니다.
네. 이렇게 6개 콘텐츠를 제안했던 제안서입니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퍼널 실제 제안서에도 쓰입니다. 절대 그냥 개요 정도가 아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썼던 제안서고요. 그 자금밸류 행사라는 남미 관광여행업계 1위 대행사였는데 저희가 지금 제안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 살까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렸죠. 주 타겟인 5060 여성, 그들이 어떻게 자금밸류 행사에 문의하게 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가 우리 브랜드를 처음 보게 되는 여정에 대한 걸 우리 광고주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서를 쓴 거예요. 남미 여행 쳤을 때 이 대표 키워드 남미 여행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파워링크 1위, 파워 컨텐츠 1위 브랜드 블로그 꾸준히 운영 중인 거. 이 부분은 이 브랜드에서 이미 잘 하고 계셨던 부분이고 정보 습득과 의심 단계는 잘 잡고 계셨는데 상품인지 호기심 단계가 너무 지금 부실하다. 저희가 지금 제안하고 싶었던 말은 자금밸류 행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요 타겟에게 알리기만 하면 이 상품과 서비스가 빠지지 않고 또 사이트 내부에서 이 잠재 고객을 잘 설득할 그런 논리적인 부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알리기만 하면 된다. 이 한 꼭지를 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당시에 파급력이 좋고 확산력이 좋은 유튜브 광고로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타겟 중에서도 남미 여행이 한 번 갈 때 한 달은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 그 여행비가 1,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저희는 이 주 고객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는데 온라인 광고에서 이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찾을까? 이게 오프라인만 보면 그런 분들 한 명씩 방문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건 매스로 뿌릴 건데 이 타겟을 어떻게 찾아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계절 위치 타겟팅을 저희가 먼저 제안을 드렸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획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제 정치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이 5060 중장년층 그 중에서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 이제 저희가 보수 채널이라고 판단을 해서 유튜브에서 보수 채널 앞에 우리 남미 여행사 광고가 많이 뜰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겟을 이렇게도 찾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셨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거의 이제 그 브랜드 대표님의 마음을 후킹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 타겟팅이라고 해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많이 보는지를 타겟팅 따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키워드 타겟팅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유튜브가 구글에 있으니까 구글에 어떤 검색어를 많이 검색하는지까지도 다 저희가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 여행이나 남미 여행 이런 거 많이 검색하시는 분들, 은퇴 후에 검색할 만한 것들을 이제 그런 키워드 검색하시는 분들을 따로 찾아서 저희가 타겟팅을 했습니다. 위치 타겟팅, 다 아시다시피 이건 어떤 플랫폼이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분들한테 아까 제가 제안서에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자금 유형, 지배 유형, 균형 유형 나눠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소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브랜드에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를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신청하실 때도 거의 이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퍼널 중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컨텐츠, 누굴 자극해서 어떤 부분들을 자극해서 컨텐츠를 만들 건지 이 흐름이 진짜 실제 브랜드에도 잘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평소에도
고민 안 하시겠지만 평소에도 이렇게 길 다니면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있으면 그런 거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이걸 거의 툴툴이라고 하죠. 뭘 보면 이거 도대체 누가 사? 이거 여기다 하면 누가 보고 산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좀 많이 해보시면 실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다 광고까지만 실무를 할 때는 이 광고에 대한 것만 알고 있다고 절대 실무에서 내가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단어 마케이너인데요. 마케터, 개발자, 디자이너를 합친 단어입니다. 이 실무를 할 때 결국엔 우리가 UX단을 만지시는 분들하고도 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고 광고 성과를 올리려면 어쩔 수 없이 컨텐츠의 퀄리티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마케터가 얘기를 하려면 이 개발단과 디자인하는 부분들의 실무 용어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콘텐츠를 바꾸고 싶은데 선이 너무 두꺼워요. 좀 얇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좀 0.7픽셀 이하로 좀 낮춰주세요. 라든지 저 디자인과인데 아무튼 이게 디자인 실무에 관한 이런 단어를 쓰면서 얘기를 하면 훨씬 이 디자이너분들과 의사소통하기도 좋고 그리고 개발자분들하고 마케터분들하고 실무에서는 약간 좀 충돌이 있을 때가 저는 있었거든요. 개발자분들은 마케터가 자기네 용어를 이제 이해를 못하고 원하는 바를 정확히 말을 못하고 그 마케터도 개발자분들이 좀 설명 좀 해주면 되는데 또 설명 잘 안 해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개발도 잘하고 디자인도 잘하면 됩니다. 요즘 이제 마케터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깊게 개발자만큼은 아니어도 개발단과 디자인을 모두 두루두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손흥민은 토트넘을 위해 뛰지 않는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제가 회사 이름 달고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좀 죄송한데 일을 하시면서 내가 회사를 위해 일한다는 생각보다는 내 몸값을 올리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회사에서 일할 때 좀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수 있어요. 나한테 왜 자꾸 일을 주지? 막 이것도 내가 하라고 저것도 내가 하라고. 요즘 또 MZ세대는 그 업무끼리의 이런 바운더리를 확실히 나누고 내 일이 아니면 쳐내는 걸 좀 미덕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와 무관한 업무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나의 역량에 도움을 주고 또 이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준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좀 나를 발전시키는 일이니까요. 이게 돈을 받으면 사실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턴이나 이런 일을 하실 때도 내가 이 회사를 위해 헌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내 몸값을 띄우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개인이 성장하면 그거 자체가 회사에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개개인의 역량이 발전할수록 회사도 같이 발전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직접 실무하시거나 지금도 졸업하시기 전에 나를 좀 더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시고 일할 때도 이렇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